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7월 2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를 시작으로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울은 잘 모르겠고 금요일과 일요일 부산 경마에서는 크게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경주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좀 헛다리를 짚은 경주들이 몇 개 있었었는데 배당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저번 주보다 조금은 좋아진 그러한 배당이 어느 정도는 나올 법한 경주들이 눈에 3-4개 정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경마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예전하고는 조금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의 접전 크게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대로 경주가 흘러갔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번 주는 직전과는 조금 다를 편성들이 눈에 보이는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역시도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고요. 자, 이번 주는 제가 조금 야간 경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빠르게 승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4경주와 6경주 두 개의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6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4경주와 6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작하는 1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서 가장 조찬훈이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7번 로열클럽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로열클럽이 체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렇게 상황인데, 특히나 직전 경주 이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배당판이 열리자마자 아주 배당판을 휩쓸듯이 배당을 보여주다가 한 4분 전쯤에 갑자기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그렇게 보여지고 익스프레시브와 천년의 아침이 최저 배당으로 2.8배로 가볍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 당시는 익스프레시브가 편성도 잘 만났었고 다실바 기수가 타기도 잘 탔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말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창욱 기수가 어떻게 말을 탔으며 어떻게 착순을 들어왔는지, 그게 중요한 상황인데, 자, 역시 조창욱 기수가 조창욱 기수답게 말을 타 주었죠. 이번 경주 진겸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고, 자, 무엇보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는 편성입니다.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7번 로열클럽이 조창욱 기수에서 진겸 기수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물어볼 게 없죠. 그냥 축을 놓고 덤비면 되는 겁니다. 7번 로열클럽은 인정을 하면 되겠고,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1번 백두장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워낙 이 경주가 잘 풀렸었죠. 안쪽에서 정말 최적전개에 풀려주었는데, 그 당시는 비인기 마필, 이번 경주 인기도는 어느 정도 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느린 편성의 안쪽 원게이트 출발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과는 똑같은 그런 어부지리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백두장수도 뺄 수는 없는 마필이고, 3번 기적의 명성, 휴양발이 제대로 좀 먹힌 것 같아요.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기적의 명성도 봐야 될 마필. 능력은 4번 오션 피닉스죠. 기본적인 능력은 4번 오션 피닉스인데, 이 15조 마방, 안우성 조교사 마방은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 조교 패턴을 모르겠어요. 인기 마필들이 일률적으로 조교를 시키는 상황인데, 인기 마필들이 약하게 조교를 시키고 나가서 1, 2등 팔리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똑같은 조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배당 마필들이 그냥 날라서 들어오면서 배당을 빵빵 터트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우성 조교사가 사양관리를 잘 하는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음흉한 건지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5조 안우성 조교사가 그렇게 조교를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조교를 시키면서도 뛰는 말은 안 들어올 때가 많고 택도 없는 말들이 들어올 때가 많고, 안우성 조교사의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말이 많았는데 4번 오션 피닉스,
기본적인 발걸음에서 밀리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마필. 저는 이 기수 변경이 된 7번 로열 클럽을 축으로 1번, 3번, 4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2세 신마들의 접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7마리가 조촐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7번 파워윈디가 직전에 말을 잘 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착을 거둬들였었는데 마필의 능력 자체는 강하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흐름이 그렇게 직전만큼 박 터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7번 파워인디도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지금 두 번째 경주 좋아진 모습이지만 다른 마필들도 좋아진 발걸음이 많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실 마필이 5번 프라이데이가 되겠죠. 정확하게 19점 마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행검사 때는 아예 조교도 안 시켰어요. 그냥 생망아지 발주 연습만 다 끝내놓고 생망아지 그냥 뛰게 해서 정말 합격만 어떻게 시키고 나서 지금 2달 동안 말이 완벽하게 변한 모습. 주폭과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상위군 마필들 뉴욕망치라든지 러닝삭스 같은 마필들하고 동반 조교를 하면서 발걸음을 비슷하게 뽑아낼 정도면은 마필의 능력 자체가 세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 자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뛸 마필이라고 생각하는 5번 프라이데이가 배당판에 중심을 좀 잡아줄 것 같고, 3번 베리베리 땡큐와 7번 파워윈디 두 마리가 24점 하방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3번 베리베리 땡큐도 상당히 좀 발걸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 경마장 초기에 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마주분이시죠. 김갑수 마주님이 오랜만에 올해 들어온 망아지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김갑수 마주가 다시 한번 재활약을 좀 하는 그런 해가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 한 마리 3번 베리베리 땡큐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4번 영광의 파이트 이 마필 역시도 기본적인 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4번 영광의 파이트도 뺄 수는 없는 마필이다. 5번 프라이데이, 저는 7번 파워인디의 발걸음 인정하겠지만은 5번 프라이데이를 축으로 가고 인정을 하고 싶고요. 7번 파워윈디, 그리고 3번 베리베리 땡큐라든지 4번 영광의 파이트, 이런 마필들로 이경주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좀 어지러운 편성입니다. 이 화강원 축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먹을 것도 없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 물론 기본 배당 자체는 좀 높게 만들어질 그런 편성입니다만은 이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또 없기 때문에 또 힘있게 할 수 있는 경주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경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싫어하는 편성이 이런 편성인데, 먹을 것도 없고 자칫하면은 배당이 터지는 이런 경주들, 좀 어지러운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3번 인터셉터가 배당판의 중심은 잡아주겠죠. 직전 경주 라스트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은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3번 인터셉터가 배당판의 중심을 좀 잡아줄 마필이고, 6번 호르텐스, 주행검사 발걸음도 괜찮았는데 직전 경주 인기도를 딱 지켜냈습니다. 3착 팔리고 3착이었는데 6번 호르텐스가 과연 이번 경주는 직전에 데뷔전에서 약간 말이 좀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하면, 데뷔전을 경험을 하고 이번 경주는 어떤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을지, 과연 조성공 기수의 문제였는지 말의 문제였는지, 그거는 이번 경주에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소중한 거리 직전 경주 워낙 이 졸전을 펼쳤는데 마필의 기본기가 좋은 마필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선행을 가면 좀 더 뛰는 마필인데, 아시다시피 5번 선발킷이라든지 8번 미라클 앨리스 같은 마필들이 앞선에 간다고 봤을 때는 안쪽 원게이트 조건을 가지고 1번 소중한 거리 기술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소중한 거를 배당 마필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8번 미라클 앨리스도 앞선에 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직전 경주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 경주 다실바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는데,
스태미너에 있어서는 조성건 기수보다는 다실바 기수가 훨씬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마필로 1번과 8번 두 마리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3번 인터셉터와 6번 호르텐스 인기마 두 마리에 배당 마필 두 마리 소개시켜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좀 빠르게 이 메인 승부처를 4경주로 빠르게 잡고 들어갔는데 정말 놓치기 싫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판이 한 마리가 놓고 완벽하게 뚫리는 편성이죠. 6번 비카블레이드 17주 만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6번 비카블레이드의 사이즈 의심할 여지가 없죠. 발걸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6번 비카블레이드는 현장판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비카블레이드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6번에다 갖다 붙여먹을 찬스라는 거죠. 이 마필은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계속 지켜봤던 마필입니다. 복귀는 계속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언제 때릴까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마필이었는데 여기에 딱 갖다 넣었더라고요. 비카블레이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갖다 제대로 붙여서 한 방을 때려 먹겠다라는 그런 냄새를 제가 정확하게 맡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감으로만 촉으로만 메인 승부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없죠. 이 마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4개월 전부터 지켜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조교를 어떻게 시켰고 어떻게 경주를 탔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를 빠르게 4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승부처를 잡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필 여기에서 출전한 이유가 분명하다. 냄새까지 난다.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그냥 한 방 때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출마를 놓고 분명히 주력 한 방은 6번 비카블레이드로 한 방을 제대로 때릴 거고 재수가 좋아서 6번 비카블레이드가 만약에 빠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또 보고 있는 복병 마필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개가 좋은 마필 한 마리, 조교가 좋은 마필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두 마리하고 붙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999죠. 6번 비카블레이드가 빠지는 순간에는 999, 6번 비카블레이드가 붙여도 무조건 20배 이상의 중배당은 나오는 마필. 자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5시에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자신감이 좀 있네요. 이번 4경주 메인 승부처 5시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휴양 이후 좋아진 마필들이 좀 많이 있지요. 11번 클레버 윌리. 제가 직전 경주 보배드림이 인기 1위였습니다만은 클레버 윌리도 인기권이었어요. 근데 클레버 윌리를 놓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놓고 못한 이유가 이 31조 라이스 조교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31조 라이스 조교사가 많이 한국에서 지금 시간을 보낸 건 아닌데 이제 한국 조교사가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좀 그렇게 안 좋은 건 사람들이 빨리 배우죠. 외국에 나가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욕하는 거 제일 먼저 배우죠. 안 좋은 거. 안 좋은 습관들 제일 먼저 배우고. 라이스 조교사가 이 3월 31일 주행 재검 받았을 때 마필의 발걸음 보면 보배드림은 그냥 잽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였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조교를 안 시켜요. 수영만 시키고 주로 조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뺑뺑이를 돌린 건지 아니면 마방에서 무슨 짓거리를 한 건지 주로 조교 보면 야,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걸 추천을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조교를 안 시켜요. 자, 그러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솔직히 보배드림 놓고 그냥 클레버 윌리를 바쳤어요. 배당으로 때리고. 근데 바친 이 3번 클레버 윌리가 그때 당시 들어왔는데 그냥 놀면서 들어왔죠. 이번에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주로 조교 안 시켰습니다. 승급전에 또 외곽 게이트예요. 근데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으로 보면 이거 추천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라이스 조교사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런 거만 좀 먼저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1번 클레버윌리 뺄 수 없는 마필이죠. 인정을 해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마필 뭐 5번 해동여걸 그리고 2번 유로공주 지금 두 마리를 6조 마방에서 출전을 시켰는데 추임력은 두 마리가 다 괜찮습니다. 좋아 보이는 마필은 5번 해동여걸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현장에서 아마 많이 팔려주겠죠. 6조 마방에서도 이런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하튼 두 마리만 놓고 비교하자면 5번 해동여걸의 추임력이 좋아 보이지만 단거리 1000m에 이렇게 빡센 경주에서 전진구 기수가 과연 이런 단거리 경주에 추임말을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말은 좋지만 기수가 좀 부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7번 메이저 엔젤이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뭐 안쪽에 있는 마필의 방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뭐 빠가라 그러죠. 외쪽 사행을 하는 마필 때문에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아예 뭐 경주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7번 메이저 엔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빨리 제끼고 나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선행을 못 가면 역시 안 되는 마필. 7번 메이저 엔젤은 좀 뭐 아니면 도의 성향이 깊은 마필이고 뭐 3번 나이스 유머도 어쩔 수가 없죠.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 3번과 7번의 박터지는 싸움, 여기에서 자리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3번, 7번, 11번 이 세 마리의 조합을 좀 잘 해야지만이 5경주를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 강축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5번 유성스피드. 직전 경주 11번 외곽게이트에서 인기 유리. 그리고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와 다르게 부담 중량이 뭐 4kg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뭐 5번 유성스피드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준메인 승부로 잡았느냐? 인기 1위를 인정을 하면서 왜 준메인 승부로 잡았을까요? 5번 유성스피드 빼고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뭐 팔리는 마필들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4번 위닝 어게인, 그리고 뭐 외곽이 11번 퀸 더 퀸, 아니면은 뭐 6번 세노리 최강, 이런 세 마리 마필들이 팔리는데 저는 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두 마리는 아예 마번에도 없고 한 마리 정도만 뭐 받쳐서 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다는 거죠. 5번 유성스피드와 같이 한 방을 제대로 노릴 수 있는 마필, 이번 6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되지도 않은 인기 마필들, 바람만 잡고 사라질 애들은 아예 삭제 처리를 하고 제대로 한 방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5번 유성스피드는 한 방으로 때리면 됩니다. 또 배당마필 받치면 되고, 4경주와 같은 맥락으로 배당마필을 놓고 갖다 붙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경주 준메인 승부처 역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6경주는 좀 저녁 식사 하시고 텀이 좀 있죠. 7시 10분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7시 10분에 시작되는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안쪽에서 승급전을 치르는 2번 지터버, 그리고 외곽의 9번 유잭스윙, 이 두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승급전을 치르는 11번 퀸 오피서까지 이 세 마리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이 세 마리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승급전을 치르는 세 마리 안에서 뭐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특히나 9번 유직스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뭐 승부처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었죠. 정말 태풍의 바람이 불었었던 9번 유잭스윙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뭐 바람 불고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이번 경주 역시도 안쪽에 2번 지터버 최적정계 이점을 가지고 있고 발걸음 좋고, 9번 유잭스윙 역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외곽 11번의 퀸 오피서까지 이 세 마리의 마필로 압축을 하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으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곽 12번 코리아 드래곤, 아직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 조용히 때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발걸음만 뽀록 나고 깨졌어요. 이 사조 마방에서 제대로 승부를 한번 봤는데 코차복차로 지면서 발걸음만 다 뽀록 나고 깨진 날, 이런 마필들이 정말 이 마주와 조교사 입장에서 열받죠. 왜? 때려서 배당으로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발걸음은 다 뽀록 나고 이번에는 인기 1위, 못 들어오면 또 못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봤자 돈도 안 되고. 이번에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마방에서 열이 받았을 마필이 12번 코리아 드래곤. 이번에는 뭐 당연히 현장에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인데, 직전에 데뷔 전에 보였던 발걸음처럼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발걸음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코리아 드래곤 먹을 거는 없습니다만은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쓸 마필이 없고, 7번 코리안 포스가 직전 경주도 인기 2위였는데 들어오지 못했었고, 뭐 10번 오렌지 마린 역시도 지금 마방 이적 후에 첫 경주를 뛰었습니다만은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직전 경주 김현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무런 의지 없이 탔던 마필을 이번에 지금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정상주기 출전이라고 그러면 10번 오렌지 마린도 봐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번 8경주는요 솔직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 인기 마필들 조합 안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고, 뭐 최저 배당 자체가 좀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 인기 마필들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충마 선정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가 이번 8경주가 되겠습니다. 12번 코리아 드래곤이라든지 7번 코리안 포스, 10번 오렌지 마린, 뭐 현장에서 보이면 또 다른 마필 한 마리 정도까지 엮어서 인기 마필들 안에서 적절하게 조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되겠죠. 안쪽에 있는 2번 럭키노바, 그리고 3번 로카드 세븐, 외곽에 7번 다이나믹 스타, 8번 무한열정, 이 4마리 말이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건데, 자, 그 중에서도 3번 로카드 세븐과 7번 다이나믹 스타, 이 2마리가 원사이드하게 아마 배당판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번 럭키노바와 8번 무한열정까지도 좀 많이 배당판을 잡아줄 마필들인데, 이 안에서 끝나죠. 뭐 다른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이길 수가 없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3번 로카드 세븐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부담 중량이 1.5kg 오른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선행이죠. 선행 가면 뭐 그냥 발 수 있는 발걸음. 7번 다이나믹 스타는 워낙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2번, 3번, 7번 이 세 마리의 조합 안에서 끝나는 편성으로 9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뭐 8번 쿠바의 열정, 뭐 4번 러닝 삭스, 안쪽에 1번 스위치,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편성인데, 자, 8번 쿠바의 열정 같은 경우는 17조 마방에서 28조로 이적을 했고, 직전 경주 김동영 기수가 정말 김동영답게 말을 탔어요. 외곽에서 뺑뺑 돌면서 전개를 아주 개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알아서 뛰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 말이 세다는 거죠. 17조 마방에서는 이런 마필들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 아무리 28조 마방에 가있다 해도 이 8번 쿠바 열정은 기본기를 인정을 해줘야 될 마필이고, 4번 러닝삭스죠. 뭐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말을 타는 모습을 아마 복귀를 하시는 예상가분들이라 그러면 말 타는 모습을 보고 입에서 아마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성재 기수가 조교사의 작전 지시를 받고 말을 그렇게 탔다 그러면 정말 이성재 기수가 말을 잘 탄 거고, 조교사의 작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재 기수가 말을 그렇게 탔다 그러면 이거 기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전개였죠. 그런데 만약에
김명관 조교사가 작전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성재 기수가 말을 그렇게 탔으면 이번 경주 이성재 기수가 말을 탔었어야 되는데 기수가 변경됐어요. 이성재 기수가 말을 더럽게 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직전에 그렇게 타고 못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그냥 만약에 말을 타고 들어오자마자 김영관 조교사가 이성재 기수한테 일부러 빼먹었지라고 해도 이성재 기수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전개를 보여줬던 게 직전 6월 1일에 러닝삭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성재 기수가 진짜 대놓고 뺐다 그래도 자기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타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타고 여하튼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인이 기수. 제가 봤을 때는 기승술만 놓고 따지면 이성재나 수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손톱만큼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뭐 직전에 이성재보다는 잘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쪽에 있는 1번 스위치는 직전 경주가 휴양 이후에 뽀록인지 아니면 정말 말이 좋아진 건지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아마 배당이 좀 나온다 그러면 7번 오섬킹이지 모래를 안 맞으면 좀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 좀 외곽에서 전개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으로 모래를 안 맞고 좀 뺑글뺑글 돈다고, 이거는 정말 김동현 기수가 좀 기승을 하면 좀 좋은 마필이거든요.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는 스타일과 딱 맞는 마필이 이 오섬킹이지인데, 자, 이번에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어들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 7번 오섬킹이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다른 마필들은 솔직히 안 보이죠. 8번 쿠바의 열정, 4번 러닝삭스, 7번 오섬킹이지. 만약에 또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1번 스위치, 배당은 없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은 있는 마필. 자, 이 정도 인기 마필들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좀 배당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배당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도 있었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많이 있었었는데 현장에서 마필들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